금강산 내금강의 마하연 선원. 한국 불교 선승들의 고향이며 기위처였던 마하연은 6.25 전쟁 중 소실되어 터만 남아있다. 한국 불교의 성객치고 마하연 선원을 거치지 않는 스님이 없다.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자 스님들이라면 금강산 마하연 선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얼마나 갈구하고 좋아했겠는가. 1998년 금강산 외금강과 해금강 관광이 잠시 개방되었다. 마하연은 버머의 마하야나의 음력이고 의역하면 대승이다.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야나는 생사의 고해로부터 열반의 피안으로 실어 나른다는 뜻이다. 마하연사는 화학지탁선사 1750년 1839년의 마하연 중기에 따르면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했던 고찰이다. 1831년 올성선사의 중창불사로 정각과 요사체 50여 동이 중건됐고 1848년 대운선사가 절 뒤에 선방을 짓고 마하선실이라 했다. 1923년 화흥정진선사가 들어와 정진하다가 1932년 59칸의 당우를 중창하는 3차 중건불사로 장엄한 선사의 위용을 갖추었다. 낙파인성선사 1794년부터 1877년에 계셨던 분은 27세 때 마하연에 들어와 평생 산문 밖을 나가지 않은 채 참선만 했고 율봉, 총고, 화담, 경화선사 등도 마하연에서 정진했다. 망공, 올면선사 1871년, 1946년에 계셨던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지월 고송 스님 등이 마하연 선실에서 정진했고 봉암사 결사 주역이던 자운 스님, 성철 스님, 금봉 스님도 마하연 선방을 거쳐가셨다. 마하연 선방은 200여 명이 앉은 큰 방이었는데 말석에서는 조실 스님이 까마득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고했다. 내금강 만폭동 법기봉 아래 위치한 마하연터는 아래로는 유일하게 보존된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인 표운사 보도감 등이 있고 위로는 마에 부린 묘길상이 잘 보존되어 있어 금강산 최고의 불교 성지이다. 마하연 선실이 복원되면 운수납자 참선 수행자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금강산의 마하연 선원의 위용을 떨칠 것이다. 그리운 금강산 마하연 선실이 복원되어 우리 참선 수행자들이 빽빽이 모여 정진하노라면 얼마나 좋을까. 깨달음을 얻은 모든 수행자들이 금강산 골짜기마다 가득할 것이다. 성철 스님의 금강산 유람 이야기입니다. 때는 1939년 동안거 눈이 펄펄 내리고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마하연 선원의 경남 산청에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원의 공양 올릴 음식 보따리를 이고 손에 들고 그 천리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참선에만 몰두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사이로 스님의 계신 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바닥에 앉아 계십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오신 것을 알고는 산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옷과 음식이 든 보따리만 두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금강산에 적적한 겨울은 계속되어 동안거가 끝이 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금강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어머니가 다시 마하연 선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여전히 어머니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선원 공사가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세속의 인연을 끄는 수행자라고 하나 어머님이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계속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겠소? 맞습니다. 성철수자는 어머님을 만나든지 선방을 떠나든지 하시오. 스님들의 공사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성철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수행을 잠시 중단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금강산 유람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스님과 마주하면서 스님 보러 온 거 아니라 예. 금강산 구경하러 하십니다. 하시더랍니다. 어머니는 스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그 가녀린 몸과 여의신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등에 훌쩍 업고 길상암, 보덕암, 만폭동, 표훈사, 그리고 신계사, 옥류동, 구룡폭포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동안의 유람이었다. 스님의 등에 업혀 금강산을 유람하시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차갑고 근엄하기만 했던 스님의 자애로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훗날 백일법문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금강산 유람도 못했을 거네. 정진하느라고 금강산 유람이라니 생각하지 못했던 바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 이후로 스님께서는 장좌불화와 일종식으로 끼니를 때우셨고 황하수 곤륜산 정상으로 꼬꾸로 오르니 해와 다른 빛을 잃고 땅은 꺼지는도다. 문득 한번 웃고 머리를 돌려서니 청산은 옛대로 흰구름 속에 섰네. 금강산 마하연 선원은 전국의 스님들이 용맹정진을 위해 찾아들던 뜨거운 수행처였으니 금강산의 어느 곳보다도 마하연이 있던 공간에 수행자로서 가보고 싶다. 어느 생에던가 정법을 수호하는 수행자들이 마하연 선원에 모여 다시 한번 활활 타는 정진을 하지 않겠는가 간절히 발언해 본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김륵. 하늘 높이 솟아있는 죽순 같은 봉우리들,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의사들의 전신인가. 그대들의 고든 절개 본받기만 한다면야 세상에는 그 누구도 부끄러움이 없으련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의 일이다. 외놈들이 침략해 올 것 같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라 안에 돌고 있었다.
이러한 때 마하연에는 앞날을 내다볼 줄 알고 도술도 높다는 노승이 어린 상좌중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금강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탑승객들은 다 이 노승을 마하연 도사라고 존대하여 불렀다. 하루는 상좌중이 공양미를 얻으려고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가더니 부랴부랴 되돌아왔다. 상좌중은 도사에게 마을에 내려갔더니 외적이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채비를 서두르면서 중으로 가장한 간첩들을 들여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는 소리를 하였다. 마하연 도사는 상좌가 근심스럽게 전하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 나서 외놈들이 그따위 짓을 한다는 사실을 자기도 이미 알고 있다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 놈이 이곳 마하연에도 곧 기어들어올 게다. 상좌중은 눈이 둥그레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고 물었다. 도사는 침착하게 상좌중을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하였다. 내가 저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 총각들을 알고 있지? 네, 제가 사귀어 가까이 하는 총각들이 몇 명 됩니다. 그들이 내 말이라면 믿겠느냐? 바른 말을 한다면 믿지 않을 젊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너는 이제 마을로 다시 내려가거라. 거기서 놀다가 밤이 되거든 나무꾼 총각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내일 낮 중참 때쯤인 사시에 허름하게 차린 중 하나가 이곳을 지나갈 터이니 그놈을 붙잡아서 무작정하고 내 이놈 중으로 변장하고 남의 나라를 염탐하러 기어든 너 같은 놈은 그냥 살려둘 수가 없다고 하면서 혼살을 내주자고라고 말이다. 상좌중은 그제사 외놈들이 간사하고 흉악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듯 말씀대로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아랫마을의 나무꾼 총각들은 상좌가 말한 대로 저만큼 큼직한 참나무 몽둥이 하나씩을 가지고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이 외놈의 간첩놈 오기만 해봐라 혼찌검을 내놓겠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중차림을 한 작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기다리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한 짐씩 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실인즉슨 중으로 가장한 외노무 간첩이 마하연 도사가 말한 시간에 아랫마을 쪽을 향해 걸어갔었다. 그런데 간첩질 하는데 이골이 난지라 여간 교활한 놈이 아니었다. 이놈은 도적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들고 있었는데 마을 어귀에 몽둥이를 든 젊은이들이 몰켜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제껏 눈치챘다. 나무꾼 총각들은 외적을 미워하는 마음만 앞섰지 간첩을 알아본 일도 없고 간첩이 얼마나 교활한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까닭에 경각성 없이 한 곳에 몰켜서 길목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외놈 간첩은 산 밑에 있는 바위 틈에 숨어서 해지기를 끈덕지게 기다렸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어서 놈은 바위 틈에서 기어 나왔으나 마을로 곧바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였다. 마하연 도사는 낮에 마을 어귀를 지키던 젊은이들이 간첩놈을 잡지 못했다는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놈이 이 절간으로 기어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도사는 기어든 간첩놈의 정체를 모르는 것처럼 하고 반갑게 맞아들여 저녁을 먹이었다. 이윽고 달이 떴다. 도사는 간첩인 중에게 오늘 밤은 달이 밝으니 나가서 달 구경도 할 겸 세상 이야기나 하자고 말하였고 중은 쾌히 응했다. 그들이 뜰 아래로 내려설 때 집을 지키던 청 삽살개가 달을 보고 자지러지게 짖었다. 중이 이상해서 저 개가 왜 달을 보고 저렇게 극성스럽게 짖는가고 물었다. 흔히 달 보고 짖는 개라고 하지 않소?
개가 들을 보고 짖는 거야. 늘 보는 일이지만 이 개는 사정이 다르다오. 이 개는 하늘과 땅 위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영물이요. 요즘 외국이 우리 조선을 침범하려고 밤낮 병장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저 달빛에 비치고 있는데 걔가 그것을 알아보고 저렇게 짖는 거요. 중은 속으로 뜨끔하였다. 도사는 그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하던 말만 계속하였다. 요즘 외놈들이 어찌나 극심하게 날치는지 간첩들을 각처에 들여보낸다오. 우리 금강산 쪽으로도 그런 놈이 기어들었소. 중은 도사가 제놈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놈은 이럴 바에야 선손을 쓰자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품속에 감추고 있던 칼을 뽑아들었다. 간첩놈이 도사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도사는 태연자약하였다. 어느 사이에 청 삽살개가 달려들어 칼을 뽑아든 간첩놈의 손을 물었다. 중은 개까지 이렇게 훈련되어 있으니 저 태연스럽게 행동하는 도사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겁이 났다. 놈은 도사의 발밑에 풀썩 엎드려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도사의 낯빛에 가을서리 같은 엄한 기석이 내렸다. 네 이놈, 똑똑히 듣거라. 우리나라는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심지어 개까지도 침략해오는 외적을 용서하지 않는다. 내 한 놈 죽이기보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돌려보내니 괘씸하지 못하고 또다시 기어들 때에는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줄 알아라. 그리고 돌아가서 내 상전에게 조선을 침략할 흉계는 성공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일러라. 간첩놈은 꽁지가 빳빳해서 제 속을로 도망쳐버렸다. 이와 같이 마하연 도사와 같은 애국적인 승려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외놈의 침략 기도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켰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백성들, 군대들과 함께 일어나서 승군, 승려들에 이루어진 전투 대오를 편성하여 나라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금강산 보여드리려고 근산 사진 편집했습니다. 정말 꽃 한 송이만 보고도 그렇게 감동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려고 지금 편집을 다 하고서 오늘 저녁에는 또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젯밤에는 초하루부터 7일까지 하는데 참선 정진하는데 마지막 날은 새벽 3시까지 꼴딱 새고 또 3시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또 세계 평화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사시 맞이 불공을 드리고 아침 공양을 하고 또 산에 다녀와서 지금은 한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연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정말 표현한다는 자체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멎어버릴 것 같아요. 여름에 비가 내릴 때에도 봄에 꽃이 피는 햇살 속에서도 가을의 단풍은 또 얼마나 근사합니까? 겨울에 하얀 눈이 내릴 때는 모든 분들이 가슴을 설레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설경 보겠노라고 이리저리 나가시잖아요. 강아지들도 이리 펄쩍 저리 펄쩍, 숲속의 산새들도 짹짹짹 야단들입니다. 자연을 보고 기분 안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욕심스러운 마음과 화내는 마음과 또 약간 어리석은 마음만 없다면 그저 평화로운 삶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바로 나왔을 때 탐하고 화내고 어리석어하는 모습을 아가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아가들도 성장해서 평화로운 삶만 살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어리석게 또 잠깐 또 탈선도 하는데 그냥 자연을 보고 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금강산에 있는 마하연 선방 스님들께서 많을 때는 200여 명, 가장 작을 때가 90 몇 명 이렇게 참선하셨던 그 사진을 제가 제일 많이 올렸어요. 6.25 때 소실돼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와, 그 옛날 의상대사가 고려말 신라 의상대사인데 고려말에 창건했다고 해요. 그 한국전쟁, 그 근사한 금강산에 있는 참선방, 그 멋진 기와집을 태워버렸어요. 다음 생에 다시 중수하겠노라고 발언하면서 우리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See you. Bye bye.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